FRP 특성상 이게 적층을 하고 굳어지면 수지해가고 합쳐지면 엄청난 강도를 가져요. 뭐 바위와 같다고 해야 하나요? 강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망치로 내리쳐도 멀쩡할 정도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FRP가 완전히 건조되면 타령을 하는데요. 보트 하판의 무게만 해도 250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타령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탈령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조립할 거예요. 틀과 FRP의 접합 부분을 떼어낸 후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이스트를 이용해 선체를 완전히 분리해줍니다. 틀에 칠했던 노란색 페인트가 보트의 외형에 선명하게 박혀 나왔습니다. 보트에 이상이 없는지 신중하게 살피는 작업자. 찾아왔어요? 예, 기술 없이 잘 나왔네요. 하다 보면 먼지나 그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들어가서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걸 하고 이쪽도 타령을 해서 위에다 접합을 하면 어느 정도 형체는 나오는 거죠, 이제. 보트의 타령이 끝나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끝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이때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진이 발생합니다. 먼지 많이 납니다. 한풍기 거의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먼지 같은 거 이제 빨아당겨가지고 넣어가지고 카팅하면 그 통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따갑고 이래가지고 요새는 뭐 여름이라도 내복까지 입고 다녀요 지금. 내복이요? 예예. 이거 내복까지 입고 다니고 뭘 배우면 따오니까. 더워도 현장에서 더워도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게 낫죠. 다음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유리 섬유 적층 작업은 전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작업자가 선체 상단에 유리 섬유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판하고 상판하고 이제 접합을 할 거예요. 접합을 위해서 일단 적층을 붙기 위해서 서로가 붙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죠. 합성 수지에 적신 유리 섬유를 접착제로 하판에 올린 후 상판과 접합 작업을 하는데요. 가벼워 보여도 보트 상판의 무게가 150kg이나 나가기 때문에 성인 남자 셋이 붙어야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제야 보트의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상판과 하판을 접합한 후엔 정확한 위치에 든든하게 붙을 수 있도록 접합 부위를 꼼꼼하게 체크해줍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완전히 굳었습니다. 하루 또 걸리네요. 네, 이거 완전 굳은 뒤에 띄야지 접합자리가 떨어지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정도 풀 예정이에요. 다음 날 아침 공장. 작업장에 못 보던 대형 튜브가 눈에 띕니다. 공장 한편에선 작업자가 선체에 투명한 액체를 바르고 있는데요. 튜브를 집착하기 위해서 미리 제하고 파는 거예요. 선체에 튜브가 붙은 형태로 보트가 만들어지는데 튜브는 모양을 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선체가 부서지거나 엔진이 고장났을 때 물에 뜰 수 있는 안전장치로 부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체와 보트를 접합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높이대로 걸리면서 선체와 튜브가 제대로 접착이 안 되면 사이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접착제로 1차 접착을 시킨 후 튜브 위로 올라가 무게로 눌러주고 다시 바람을 빼고 확인을 하며 재차 붙여줘야 합니다. 그 날개 본딩한 거를 바람을 빼면서 압착을 시켜줘야지 이제 제대로 붙죠. 일일이 쇠주걱으로 밀어가며 붙여줘야 한다는군요. 힘을 주면서 세게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면 팔이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100가지를 하면은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 감으로 이게 알아요. 안 붙었으면은 이게 떠 있는 걸 느껴져요.
경력 30년이 훌쩍 넘은 작업자의 노련함으로 어느새 선체와 튜브의 접합 작업이 끝이 보입니다. 접합이 끝나면 다시 튜브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전복들 우려도 좀 일반 보트들보다 좀 적고 부력이 있어서 안정성과 놀림, 흔들림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번 작업도 보트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튜브에 마모를 막고 부딪혔을 때 충격 완화를 위해 튜브 위에 고무를 붙여 보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도가 넘는 한여름에 온풍기 앞에 고무를 들고 서 있는 작업자. 온풍기 아니에요? 한여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습기, 에어컨하고 같이 돌려서 이 장마철이잖아요. 그 안에 습기가 있어서 습기가 있으면 온도 접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풍기하고 에어컨을 같이 돌리고 건조하게 만들어요. 접착 작업이 많은 특성상 한여름에도 항상 온풍기를 켜놔야 해 작업장이 찜통같이 덥다고 하네요. 튜브의 접합 작업이 끝나면 보트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운항에 꼭 필요한 구조물 설치 작업이 진행됩니다. 한여름에 온풍기까지 들고 진행되는 작업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보트에는 선체의 원료와 같은 FRP 재질로 만든 손잡이, 발판 등 다양한 구조물이 부착된다는군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만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데요. 이제 외형적인 모습은 대충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분주한 공장으로 대형 트레일러를 장착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선체 작업이 끝난 보트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난데없이 어디론가 이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 튜브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작업은 다른 공장으로 옮겨 진행된다고 하는군요. 이곳에서 보트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됩니다. 바트 사냐? 네. 다리 뒤로 앞으로. 얘는 지금 뭐 하시려고? 이제 엔진을 여기다 장착을 하려고요. 엔진만 장착하는 게 아니라 엔진에 따른 뭐 부속들도 많이 있고요. 전기 같은 쪽으로 연결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죠. 보트의 핵심인 엔진 설치 작업. 무려 200kg 가까이 나가는 거대한 엔진을 옮기는 것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장착 작업 중 자칫 문제가 생기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치를 해줘야 한다는군요. 특히 엔진이 정확하게 보트 중앙에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엔진과 대략적인 부품 설치가 끝나면 이번엔 운전을 할 수 있는 조타 장치와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들이 설치됩니다. 이게 프로타라는 건데 바다에서 쓰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항을 할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라네요. 바다는 사실 길이 없잖아요. 길은 없지만 내 방향성은 가지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해무가 짙거나 막 그런 상황에서는 벌업도 안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이 있으면 어느 방향에 어디가 있는지 그런 게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키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사람 몸에다가 하나를 딱 착용을 해 주셔야 돼요. 바다에서는. 그래 이거를 만약에 내가 빠졌다, 달리는 도중에 빠졌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빠져요. 이게 빠져버리면 시동이 꺼져요. 자동으로. 이 상태에서 이거 뺐을 땐 시동도 안 걸려요. 보트의 안전장치는 튜브와 시동 정지 안전줄, 빌지 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트가 거의 완성돼 가는데요. 앉기 편하게 의자에 방석 쿠션까지 설치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다 했다.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안전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그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총 무게만 해도 700kg. 다양한 편의기구와 어창까지 갖춘 보트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2주 가까이 여러 사람이 열심히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드디어 출항.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며 질주하는 보트. 낚시를 좋아해 오랫동안 보트를 꿈꿔왔던 선주와 가족들에게는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굵은 땀방울로 흘려가며 여러 사람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보트가 누군가에게 한여름 더위를 날려주는 행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곧이어 방송되는 나만의 레저용품 제작 2부에서는 타격 스포츠의 꽃, 야구용품을 제작하는 치열한 현장이 소개됩니다. 10g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지는 야구 배트. 그리고 재단부터 바느질까지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최고급 글러브. 최고의 야구용품을 만들기 위해 뜨겁게 노력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2부에서 계속됩니다. 충청남도 금산의 한 공장.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공장이길래 수천 그루가 넘는 나무들이 쌓여 있는 것일까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모두 통나무들 뿐인데요. 한쪽에선 지게차로 나무를 실어 나르는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나무예요? 국산 물풀이에요. 물풀이에요? 예. 방망이를 깎아가지고 네. 이제 우리 한국의 저 야구 선수들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죠. 아, 이거 나무가 꽤 큰데 이걸로 나무 배트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이 나무가 주로 다른 데는 별 용도가 없는데 방망이에는 아주 A급입니다. 오늘 작업할 물풀의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재질이 단단하고 탄성이 뛰어나 야구 배트로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통나무를 가득 실은 지게차가 나무 손질을 위해 제재소로 옮겨집니다. 통나무가 제재소에 도착하자마자 한 작업자가 기다란 막대를 가지고 나무의 사이즈를 체크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마크는 뭘 표시해 놓는 것일까요? 방망이 기장이 원래 91.5cm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유시 이 저 100cm 1m 정도. 야구 배트를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 오늘 작업할 통나무를 모두 100cm 크기로 자르는 일입니다. 잘못 잘라진 거 아닌가요? 100cm가 안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단 여유분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렇게 이제 좀 여유가 있는 거지. 100cm가 좀 여유가 있는데 지금 이거 900이 좀 넘는 상태도 이제 가능은 하다는 얘기죠. 가능은 해요? 1차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통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나씩 기계에 올려 작업이 진행됩니다. 절단을 시작하려다 말고 칼날을 체크하는 작업자. 이빨 크기. 이게 벌어지면 움직이면은 이게 나무가 반드시 안 나고 꼬부러지거든. 이걸 확인하려고. 무시무시한 칼날이 돌아가는 레일이 깔린 대차에 탄 작업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겉껍질만 살짝 잘라냅니다. 두 번째 절단부터가 진짜인데요. 이번엔 야구 배트로 가공할 수 있는 크기로 나무가 절단됩니다. 절단하자마자 사이즈를 재는 작업자.
야구 배트는 무엇보다 무게와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즈 측정이 중요합니다. 통나무 절단 작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커다란 나무에서 배트가 몇 개나 나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나무의 겉부분이 잘라지자 한 작업자가 들고 가더니 한 곳에 쌓아둡니다. 피죽이라고 못 써요.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야구 배트는 최상의 나무로만 제작하기 때문에 버리는 부분이 특히 많은데요. 평균 50% 이상의 나무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결이 안 좋거나 옹이가 있는 부분은 모두 버려야 하고 사이즈가 안 나오는 부분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를 잘라봐야 정작 야구 배트를 쓸 수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배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버리는 부분, 다른 용도로 쓸 나무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분류해 작업을 한다는군요. 지금 이게 그러면 배트 만들 건가요? 이게 지금 뭐? 예, 배트만. 진짜 얼마 안 나오네요? 예. 어결이 나면 야구 선수들이 진짜 부러져 버려요. 이 결을 보시죠. 이렇게 반듯하죠. 예. 이렇게 반듯하죠. 이게 반듯해야만이 방망이가 저 공을 쳤을 때 부러지질 않고 이제 이 거일이 어결이 나면은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 프로야구에 저 선수들이 치면 방망이가 부러지는 게 있잖아요. 막 부러져가지고 막 저 멀리까지 나가고 그건 어결이에요. 2m짜리 거대한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올 수 있는 야구 배트 수는 고작 7개에서 10개. 결이 안 좋으면 겨우 4개가 나오기도 한다는군요.